도전에 의해 주택 강의 7주차 두 번째 시간 7-2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는 네지라르의 모방이론이 경제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인간 자아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또 쓰이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도 이야기했던 것이피 여러분들은 아마 알게 모르게 첫 시간부터 내가 지금까지 내 우리 욕망은 대상에서만 나왔고 일신으로 그 대상이 좋아서 내가 갖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하고 싶어한다라고만 이른바 일시적인 자율적인 욕망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이 그게 아니라 실은 알고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타인의 욕망을 보고서 모방하고 한 것이 나 욕망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순간 그리고 그에 또 보태주는 그걸 누려낼 작용 같은 걸 통해서 그 깨닫던 순간 여러분들은 아마 내가 거짓된 혹은 잘못된 욕망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등등의 그런 고민 아닌 고민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모든 욕망은 모방을 통해서 나온다. 모방적 욕망이다 라는 말에 그거 말고 모방적 욕망은 나쁜 욕망이고 그러면 진정한 욕망은 따로 있는 것처럼 혹시 생각했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한 번 더 말합니다. 모든 욕구가 아닌 욕망은 다 타인의 욕망에 의한 모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나쁘냐? 아니라는 얘기를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얼핏하면 좋다 나쁘다를 판단을 하는데 너무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같이 아울러서 볼 수 있는 시각을 이 시간에 제가 제공해 볼까 합니다. 이른바 저는 이론론이라고 봅니다. 자, 세상을 알다시피 항상 우리 주변을 보면은 모든 게 상반된 두 개의 항으로 대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낮과 밤, 오른손, 왼손,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등등. 아니면 때로는 선과 악, 밤, 낮 등등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사실입니다. 좌우 따뜻하고 혹은 서늘하고 덥고 춥고 다 되어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보자면 세상은 두 개의 행으로부터 있는데 그것이 변하지 않고 계속 그렇더라라고 바라보는 것이 이원론입니다. 그에 비해서 현상적으로는 눈에 보기로는 두 개의 상반된 두 항이 대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층적, 저 밑바닥으로부터 아니면 궁극적 이 말은 이 궁극적이라는 말은 장기간에 볼 때 스케일 자체가 그죠? 눈에 안 보이지만 밑바닥으로 보든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몇 년에 걸쳐 10년, 100년 혹은 장기간에 걸쳐서 쭉 살펴보면은 지금 높았던 것이 그때는 낮아질 수 있고 지금 낮은 것이 뒤에 높을 수 있고 아니 지금 좋았던 게 뒤에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나쁘다고 생각했던 게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상호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 세계관이 이론론입니다. 그에 비해서 좋은 건 계속 좋고 나쁜 건 계속 나쁘고 높은 건 계속 높고 낮은 건 계속 낮다. 라는 식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두 개의 항이 그대로 간다. 듀얼리즘이라고 하는 이원론입니다. 네. 그런데 이론론, 이원론 항이 두 개인 건 사실입니다만은 두 개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간다는 게 이원론이라면은 두 항이 상반된 두 항인데 이 순간은 좋다 나쁘다 밝다 어둡다가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지금 밝은 게 영원히 밝고 지금 어두운 게 영원히 어둡다라고 바라보는 게 이원론이라면은 이 밝음도 저 밝음에 비하면 어둠이 될 수 있고 이 어둠도 저 어둠에 비하면 밝음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론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선각으로 되어 있다면은 악은 나쁜 거잖아요. 선은 무척하고 좋은 겁니다. 도움이 되죠. 해를 끼치고. 그렇다면 결국은 악은 없어져야 할 존재일 겁니다. 그 악이 나오는 이유는
선을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만 나오는 거지 존재 근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이원론을 바로 독단론, 도마티즘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예, 가령 지독한 극단적인 이원론이 바로 독단론이라는 겁니다. 가령 누구가 그랬습니까? 한때 세계 정세가 북한하고 이란, 이라크를 두고 악의 축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어느 전 대통령이. 그 말은 악은 없어야 할 존재입니다. 남을 두고 악의 축이라고 악의 화신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스스로를 뭐라고 느끼고 있었을까요? 선이죠. 자신은 선하고 착하고 좋은데 저 나쁜 것만 없으면 우리 모두 다 선의 세계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바로 독단론 같은 거죠. 네, 유색인종만 없애면 백인종만의 순수 혈종으로서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아주 순진한 독단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볼까요? 예, 이원론은 예, 그렇다고 해서 봅시다. 지라르의 아까 우리 모방적 욕망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의 욕망이 모방 때문에도 폭력도 생겨나고 그 작별 갈등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예, 욕망이 수렴하면서 서로가 이제 경쟁이 되고 그러면서 시기선망, 질투, 원한을 낳고 그러다 폭력을 낳고 예, 이런 식으로 나간다 했습니다. 그럼 모방만 아니면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럼 모방약품 때문에 폭력이 나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결론을 내렸으면 안 된다라고 내지라라서 저는 얘기합니다. 왜? 만약에 이 면만 보면 그러하지만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모방에 출발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들이 있죠. 실은 그는 본능과 같은 겁니다. 가령 우리가 인간이 날 때부터 우리 타인의 모방을 하지 않고 욕망을 한다면 우리 욕망은 변치 않는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령 표현대로 초원에 풀만 뜯어먹는 목자의 소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만 욕망하고 있겠죠. 그걸 두고서 우리 인간 뭐라고 할까요? 문화라고 말할 수 없겠죠. 자유도 없을 뿐더러 인간성도 없을지 모릅니다. 본질적으로 크게 말하자면 모방 욕망은 나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 아까 계속 나갈까요? 자, 모방 욕망은 아까 우리 부정적인 보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최선의 것과 자의 것의 다 원인입니다. 자, 다른 표현으로 시라르 선생 이야기로는 우리를 인간을 동물보다 상위의 존재로 만드는 것도 무방적 욕망 덕분이고 혹은 동물 이하의 존재로 만드는 것도 무방적 욕망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문화를 형성하고 기술 문명을 발달시켜오는 것도 어쩌면 타인에 대한 욕망을 모방하면서 더 점차 발전해 갈 수 있고 또 그러다가도 동물들은 경쟁을 하다가 싸우다가도 결정적인 때는 또 피하기도 하는데 비해서 인간만은 동물보다 이하의 존재처럼 치명적인 데까지 이를 정도로 예, 굉장히 치열해서 마지막에 극단적인 경우까지 가는 것은 동물 이하의 존재. 이것도 바로 모방적 욕망 때문이죠. 그런데 섣불리 우리는 좋다, 나쁘다, 좋다를 판가름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처음 제가 얘기 드렸던 이원론적인 입장에서만 자꾸 바라보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이 세상은 좋은 것과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원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이야기에.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일 수 있다. 말이죠. 자, 이런 얘기를 하죠. 죽음 안에는 생명도 있습니다. 한 개체만 보지 마시고 인류라든지 인류의 종이라든지 보면 어떤 생명의 한 개체가 사라져야만 분명 다른 생명이 또 싹이 납니다. 유명한 성경에 나온 이야기기도 하고 앙드레 지일의 소설 누굽니까? 지상의 양식에도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처럼 한 알에 밀알이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즉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씨앗이 떨어져 식물의 씨앗이 큰 바위에 떨어지면 그대로 썩지 않죠. 해를 비추면서 그대로
그럼 그것은 끝입니다. 그러나 흙에 떨어져 가지고 수분도 있고 또 어떠한 조건이 갖춰지면은 그 씨앗이 썩으면서 그 속에서 발화가 일어나서 싹을 틔우죠. 그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그 씨앗이라는 것이 일단 자기 생명을 다하는 과정, 즉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공동체, 집단 전체를 차원에서 보자면 죽음에서 출발하지 않는 생명은 없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어쩌면 죽음은 진정한 신성이요 가장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의 결합. 이롭다 해롭다가 한 개체가 뭐라고 할까요? 생명을 다하기 때문에 해롭다기보다도 좀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그게 이 포함되고 바람직스러운 이로운 것이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라르가 이런 헤라클레이토스가 지라르가 좋아했다 해볼까요? 사상적으로 이런 이제 대국을 볼 때 이런 논을 이야기하고 있는 고대 그리스의 자연주의 철학자 중에 헤라클레이토스, 다른 말 헤라클리트라고 부르던 헤라클레이토스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뭡니까? 만물리전이란 말로 유명합니다.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흐르고 변한다는 거죠. 디오니소스는 하데스와 같다. 디오니소스는 생명의 화신이지 않습니까? 예. 하데는 명부, 즉 죽음의 신입니다. 생명력의 왕성한 디오니소스라는 신과 그 죽음의 신 하데스 같은 것이라고 말할 때가 바로 그것이다. 어쩌면 반어법 혹은 전 상반된 것 같지만 요 깊은 뜻은 삶과 죽음이 따로 있지 않은 것처럼 하나다라고 묶여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겠죠. 이런 생각들이 이런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이론에 대해서 돌아가서 잠시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해봅시다. 조금 미진한 것 같은데, 이 이원론과 이론론의 차이인데,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아까 밝기 내가 얘기했습니까? 그보다는 여러분들, 지남철 아십니까? 지금의 소위 말하는 그 자석으로서, 나침반, 네. 남북을 가리키잖아요. 예. 자력이 있는, 그 얇게, 빚어서 해놓으면, 만약에 그 10cm짜리의 그 나침반이 있으면 중심으로부터 이쪽은 남쪽을 가리키고 저쪽은 북쪽을 가리킬 겁니다. 그걸 편의상 0에서 5cm까지는 북을 가리키고 5.1cm 5 지나서부터 10cm 사이에서는 다 남쪽을 가리키겠죠. 자, 그렇다면은 0에서 5cm 사이에 있는 그 물질은 북을 가리키는 성질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에서 10cm 사이에는 남을 가리키는 성질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나침반에서 반을 딱 잡읍시다. 한 중심을. 나머지는 0에서 5cm까지만 있을 거예요. 그것이 중심을 딱 잡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2.5cm까지는 북을 가리키고 2.5에서 5cm까지는 다시 또 남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2.5에서 5cm 사이의 성분은 뭘까요? 아까는 북을 가리키는 성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남을 가리키잖아요. 바로 그런 게 이런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양의 음양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양. 양은 태양 같은 그 양기라고 합니까? 플러스 양. 음은 어둡고 춥고 뭐 그런 게 음기일 거예요. 근데 그 마찬가지로 우리 음식에도 음양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여름을 쭉 나면은 양기를 가득 차서 양의 식품이 되고 쌀 같은 것이겠죠. 겨울을 나면은 겨울에 추위와 그걸 낳기 때문에 음입니다. 보리 같은 게 음입니다. 맥주 같은 게 차입니다. 그래서 보리가 네. 자, 그런데 쌀에서 나는 건 양입니다. 그죠? 그 쌀로 지은 밥은 양입니다. 양의 식품이라고 말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양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인삼, 삼 같은 산삼, 인삼은 양이 엄청 센 강한 양입니다. 인삼과 밥이 만나면 쌀이 만나면 쌀은 음의 역할을 한답니다.
아까 나침반에서 만약에 3cm, 4cm 지점이라면 한때는 그게 북을 가리키던 성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자르고 나면은 남을 가리키는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예. 음량이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데 저 상대가 양이면 나는 음을 취하게 되고 또 상대가 음이면 내가 양이 되는 거죠. 나침반의 경우도 보세요. 저쪽이 북을 가리키면 이쪽은 그 반 이상은 남을 가리키는 거고 원래 날 때부터 처음부터 내가 북을 가리킨다 남을 가리킨다 정해져 있지 않는 거죠. 바로 그게 이른론의 정확한 좋은 예가 되겠네요. 그런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도 친구들 사이에 그런 토론을 하다 보면 그랬을 겁니다. 나는 뭐라고 할까요? 반신론자라고 할까요? 유신론자, 무신론자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반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유신론자 친구를 만나서 한참 대화를 토론하다 보면 여러분이 어느새 무신론자가 되어 있죠. 또 여러분 반신론자인데 무신론자 친구랑 만나서 종교 토론 한참 하다 보면은 의외로 여러분 스스로가 유신론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이론론적인 로 이해되어야 되겠죠. 예. 아까 우리가 앞 시간에 자아 이야기할 때 했습니까? 나는 뭐라고요? 외성적이다, 내면적이다, 하는 것들도 누구 상대와 누구냐 따라가지고 내가 외향적으로 될 때도 있고 내성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 면이 다 있는 거죠. 외향적인 기질, 성향도 있고 내성적인 기질 다 갖고 있겠죠. 관계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발현되느냐 되겠죠. 예,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고요. 독단론까지 하죠. 예, 그러니까 보자면 우리가 말하는 노방 욕망이 나쁘다 좋다라고 말한다는 게 얼마나 짧은 시각, 짧은 현미경 혹은 구멍으로만 단추구멍 핀홀로만 세상 보려고 하는 거 아닐까. 좋은 건 나쁜 것 그렇게 섣불리 단정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겠죠. 네, 다음 최악의 이자 최선의 것이 하나에서 출발하는 거죠. 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부분 저는 답을 압니다. 여러분 자신일 거예요. 제일 사랑합니다. 또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일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동시에 때로는 또 미워합니다. 그걸 앞에서 우리 기존 시간처럼 이원론적으로만 판단하면은 모순이라 그러고 돌아서고 말죠. 바로 거기에 깊은 저는 깨달음의 실마력이 있다고. 그게 이론론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 동물보다 상위 존재를 만드는 것도 우리의 모방 욕망이요. 동물 이하의 존재를 만드는 것도 모방 욕망이라는 거죠. 이게 이론론적인 시각입니다. 죽음과 생명, 생명의 신인 디오니소스, 죽음의 신 하레스 같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또 이겁니다. 지난해 그래서 또 가끔 깊은 인간에 대한 모든 깊은 연구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패러독스란 말이 아까 우리 모순이라 말했지만 역설 같은 거죠. 비주사하게. 폭력은 나쁘다 했는데 깊이 파고들으니까 폭력이 나쁘다고 말하기도 힘들더라 라는 고백합니다. 네, 그 깊은 이야기는 또 다른 책에서 참고하면 됩니다. 폭력과 성스러움이라는 책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역설, 패러독스가 있거나 아니면 모든 게 전부 다가 패러독스 되어 있는 거 아닐까라고 궁금해한답니다. 성스러움 동시에 긍정적인 그런 예들은 이런 폭력과 성스러움이라는 우리 인간 사회적 현실입니까? 이걸 분석했던 책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습니까? A는 B다는 사실을 깊이 파고들고 그걸 계속 적용하다 보면 A는 B다가 허물어지는 때가 있을 겁니다. 부정당하는 때라 할까요?
예. 그게 바로 이론론적으로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 희생양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폭력, 예. 우린 남을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결코 어느 누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 유기체란 것은, 나온 김에 깊이 들어가 봅시다. 아까 폭력 이야기인데요. 패러독스란 말이, 사례. 자, 여러분들, 지난하루에 또 더 깊은 영역인데요. 어느 국가이든지 초석적 사례란 말이 어느 국가, 민족, 공동체를 만들 때는 신화를 보더라도 그에는 살인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든지 예. 어느 건국 신화에 보면 레무스와 그러니까 로물루스와 레무스, 예, 로마 건국 신화 등등.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뭐 유리왕 왕자들의 난이 있고 있잖아요. 실제로 사례가 있습니다. 타인의 희생을 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폭력과 성스러운데 폭력이 성스러운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당시는. 그 희생은 뭐냐? 우리 흔히 말하지만 다수를 위한 소의 희생,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라고 하죠. 사실 그게 들어있는 거죠. 그럼 희생이 없었으면 좋지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한 유기체가 아까 예대로 여러분 오늘도 폭력을 행사 안 했다고 하지만 하루에 3끼를 합니다. 식사하는 중에 여러분들은 아마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나물도 먹고 했겠죠. 자, 묻겠습니다. 밥, 쌀, 생명체 아닐까요? 나물, 식물은 생명체 아닌가요? 고기, 동물이죠. 생명체죠. 자, 그런데 우리들은 그게 결코 그런 다른 생명체를 죽였다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이른바 뭐라고 할까 맥보네상스 인지불능이라 할까 자연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자연상 보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친 겁니다. 그 희생을 시킨 거지만 희생 없이는 우리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생존 자체가. 그러나 알다시피 우리 희생이라는 걸 알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희생에 대한 걱정도 하고 관심도 갖고 하는 거죠. 예. 이런 식의 보자면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영역. 그래서 흔히 우리 동양에 천지 하늘과 땅은 불인 인자롭지 않다. 천지 불인. 네. 자연 현상은 그 자체가 우리 마음처럼 인자롭게 우리를 위해서 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연에 높으면 내려오고 내리면 낮으면 뭡니까 쌓여서 고리되고 높으면 깎여서 또 평지가 되고 너무나도 뭐랄까 당연스러운 자연적 현상이기 때문에 예 포유 동물들에도 호랑이가 뭘 잡아먹고 천적이 있고 또 밑에 천적을 잡아먹고 먹이 사슬이라는 거 그게 자연이겠죠. 거기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희생시키고 호랑이가 노를 잡는다고 폭력을 행사한다고 비난하고 하는 거는 넌센스 같죠. 마치 우리가 하루에 생명체를 쌀을 500개 생명을 죽였다고 비난도 하지 않잖아요. 왜? 그게 바로 자연 생존의 제 밑바닥 뭐라고 할까 정의 자체가 바로 그것이니까 다른 유기체로부터 영양을 흡수하여 먹고 흡수하고 나머지는 또 배출하는 거. 그게 바로 대사잖아. 신진대사입니다. 바로. 생명이 있다는 걸 신진대사를 활동한다는 것이 그건 다른 유기체로부터 즉 폭력이라고 폭력이죠. 희생을 시켜서 그걸 두고서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천지 불인인데 자연은 인자롭지도 않아요. 인자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겁니다. 바로 이론적인 경지입니다. 바로. 다음 뭐요? 이렇게 보자면 레지라가 말하는 이런 식의 이론적 생각은 낙관적이면서도 비관적입니다.
왜 낙관적이냐? 인간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전성적으로 처음부터 그래서 그렇다가 아니라는 거죠. 또 반사회적이라서 그렇다. 그러는 게 아니죠. 전성적으로 날 때부터 보면 인간은 폭력 존재가 아니고 사회적인 존재도. 관계의 존재이죠. 타인에게서부터 다 배우고 모방하죠. 그러나 그중에 경쟁이라는 것에 빠지게 되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고, 누가 고의적으로 악의가 있었어가 아니라 없어도 자연스럽게 흘러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어쩌면 비극 혹은 인간의 한계,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말에서 예를 듭니다. 여러분들 친한 친구 사이, 여학생 둘이 아주 친합니다. 근데 한 친구가 멋진 남학생을 사귀입니다. 그러다가 그 셋이서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A라는 친구와 A-라는 남자친구가 있으면 B라는 여자친구가 있다가 자기도 비슷한 친구가 좋아하는 친구니까 자기도 좋아하게 되겠죠.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A와 A-가 멀어지고 난 다음에 또 과거처럼 A-와 B라는 여자친구가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서 만나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 그 B와 A-가 좋아할 수도 있죠. 그건 고의적인 악의가 아닌 거죠. 없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알고 나면 여러분 알다시피 A와 B 사이에는 저 친구는 친구의 뭐랄까요? 남자친구를 빼앗아갔다는 식의 소위 삼각관계 형성되는 것도 어느 누구가 그 여자 친구가 악의가 있어서 친구의 애인을 빼앗아 가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 볼까요? 네. 이런 이야기를 앞에 하다 보면은,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떻게 평가를 내려야 되는지 애매할 때가 많겠죠. 자, 아까 우리가 헤라클리토스 얘기 잠깐 했지만, 삶과 죽음이 듣고, 묵직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 동양에서는 알다시피 일찍이 많이 했습니다. 노장사상 같은 게 대표적인 게죠. 그 외에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세옹지마라는 일화라든지 사자성어, 아니면 아까 했던 음양론이라든지 태극사상, 양에서 음이 나오고,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되고, 음양은 상반된 요소인데도 그죠?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나온대요.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이 나오고, 음과 양이 왔다 갔다 교체도 가능한 그런 경지에 생각들을 하고 있던 게 우리 동양의 사상입니다. 그 유사하게 서양에서도 비슷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고대 BC 3, 4천 년 대부터입니까? 제일 서양에서 오래된 고대 그리스의 자연주의 철학자, 만물에 근원은 물이다, 불이다, 이런 이야기 했던 시대가 자연과학자 같은 게 철학자들이 책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당시 실험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연금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그때 그 학자들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얘기가 나오다가, 그게 이제, 이른바 로고스와 미토스를 같이 겸비하면서, 깊은 얘기는 다음 기회 있을 때 하기로 하고요. 했다가, 중세 시대에는, 다음에 우리 소개할, 너무나 지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아무리 관찰을 해봐도 여러분 당시에 중세 과학자들이 관찰을 해봐도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지구가 태양주를 돌고 있는 게 아닐까, 과학적으로 아무 해본 결과 그런 얘기를 하게 된 순간 당시 교황청으로부터 천벌을 받죠. 화형에 처해지곤 합니다. 그때에도 끊임없이 이런 식의 우리 말하는 이론적인 발상을 하는 사상가들이 꽤 있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처럼 만물 유전이다, 모든 건 다 변하고 흐르고 변한다. 변한다는 말 안에는 좋은 거 나쁜 것도 왔다 갔다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나쁘고 영원히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유전이라는 말이 흐르고
변한다는 말이니까 변전한다. 그제 대표적인 학자이자 실은 성직자였습니다. 근데 파문당해서 화형에 등한 이태리의 그 유명한 조르단 브루노라는 사람이 썼던 글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을 매듭 마무리 좀 지어보면서 여러분은 깊은 생각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양반이 조르단 브루노라는 사람입니다. 16세기 예, 이태리 철학자고 천문학자 수학자이자 성직자였던 신부 교황청으로부터 신부의 자격도 득을 했던 갖고 있던 성직자였는데 성직자이면서도 과학자 열심히 연구도 하곤 합니다. 이 사람 쓴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Expedition de la Bête Triomphante. Bête, 베스트, 이는 비스트입니까? 짐승, 동물. 트리움팡들은 그야말로 승리에 도취한, 우쭐한, 예, 오만한 이런 그런 짐승을 추방하자. 승리에 도취한 짐승 추방이라고 우리말로 옮길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브루노는 이런 생각을 줄곧 펴다가 마지막에는 교황청으로부터 파문도 당하고 더 나은 재판입니까? 교황청에서 화형에 처해가지고 로마 시내 화형에 처했던 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번에 이 모습이 아마 무슨 동상 같은 게 로마 시내 어느 곳에 브루노 이런 형상이 있을 겁니다. 언제 로마에 갔을 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사람의 생각, 사상을 한번 꾸준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 가지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승리에 도취한 짐승이란 누구냐? 인간입니다. 그 어떤 인간? 아까 말하신 것처럼 이언론에 빠져있는 인간. 뭐라고? A는 무조건 옳고 B는 무조건 틀리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 그런 사고 체결한 게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을 하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볼까요? 시골 사람은 도시 가는 걸 잔치로 여기고 도시 사람은 휴가나 시간 날 때 시골에서 보내는 걸 좋아한다. 그렇죠? 시골이 좋습니까? 도시가 좋습니까? 내가 어디 있냐에 따라 가지고 도시가 좋기도 하고 시골이 좋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시골이 좋고 아니다, 도시는 안 좋다, 아니다, 이게 얼마나 뭐랄까요? 부질없는 짓일까요? 또 볼까요?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사람은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역으로 걷는 사람은 앉는 것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그렇죠? 자, 이럴 때 여러분 앉아있는 게 편하고 좋습니까? 걷는 게 좋습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실내에 오래 있는 사람은 바깥 나가는 건 즐겁습니다. 많은 바깥에 트인 곳에 오래 있다가 실전 있는 사람은 좁은 방에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또 다 아는 경험한 이야기들이죠. 지금 맛있는 요리도 계속해서 되풀이되면 맛이 없죠. 그럼 그 요리가 맛 있다 없다? 뭐라고 말할까? 자, 좀 더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즐거움이란 건 뭐냐? 어떤 이행이나 흐름이나 과정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이 흐르는 거죠. 변하는 겁니다. 만물 유전이라고 했습니까? 변하고 흐른다. 배고픔이 괴로운 것만큼 포만도 불쾌하고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자, 제 마지막 문단이 저로서는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그 순간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른바 소위에서 말하는 변곡점이라고 합니까? 그 순간에만 즐겁거나 역으로 괴로운 것도 그 순간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많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앞에 욕망 처음에 얘기할 때 그랬습니까? 친구들은 욕망이 제일 클 때는 뭐냐면 여러 번 얘기했죠. 실현되지 않았을 때 욕망이 제일 크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가져 있었는데 게임기를 나만 없다. 그 게임기가 얼마나 갖고 싶어 합니까? 마치 레나 시장이 발레노가 뺏어갈지 모르는 줄량 소래를 자기 집에 가져다 때릴 때 100 생각하다가 200, 300, 400, 500 때로는 1000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얼마나 실현되지 않았기 욕망 큰 겁니다.
남들 다 사고 남은 게 한두 개 남았다 할 때, 뭐, 두 배, 세 배 주고라도 그 부분을 획득하고 싶어 했죠. 네. 그런데 어땠습니까? 사고 났을 때, 고고 났을 때, 시큰둥했죠. 그다음부터. 결국, 변화하는 순간뿐인 거죠. 네.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행복한 게 월급 뭐 수입이 많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수입과의 행복의 상관관계를 조사해봤답니다. 가령 월급을 100 받다가 200 받으면 2배 받잖아요. 엄청 좋겠죠. 행복하겠죠. 만족하겠죠. 그게 얼마나 가는지 조사해봤답니다. 짧으면 4개월이면 끝이 난대요. 행복감도. 길면 1년간 됩니다. 1년 뒤가 되면 100일 때랑 똑같아요. 200일 때랑. 무슨 말이냐? 200, 그 원인은 인간은 너무나도 자기 현실에 적응을 잘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100에서 200 처음 될 때는 엄청 2배가 되니까 좋아가지고 그랬죠. 4개월 좀 지난 뒤부터는 그게 디폴트 값이 되는 거죠. 원래 200 이런 것처럼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러면 시큰둥이 1년 지나고 나면 그럼 2년째부터는 100일 때나 똑같은 생각으로 200을 그런 거죠. 한 상태 변화하는 그 순간 짧으면 4개월, 길면 1년입니다. 다음 사랑도 우리를 괴롭히게 때가 있습니다. 만족도 슬프게 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현실에 적응 잘하기 때문인 건데요. 자, 현재 상태가 힘든 왜 이래? 현재 상태가 힘든 상태로 변하지 않는 한 현재 상태는 즐거움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저 코로나19 발해 사태인데요. 되고 나니까 작년에 이맘때가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잖아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그때는 결코 그 상태가 좋다고 절대 못 느낍니다. 그 뒤에 지금과 같은 힘든 상태로 변했기 때문에 지금 그 과거의 그때를 볼 때, 그때가 참 좋았고 즐거움이라는 게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과거 1년 전에 19년 봄을 그때 좋았다고 한다면 20년 봄은 지금은 나쁘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21년 만약에 봄이 가령 예를 들어가 이보다 더하다고 나빠진다면 아마 내년 봄에 21년 봄에 20년 봄을 보면서 그래도 그때가 참 좋았지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좋다 나쁘다는 이 다음 순간에서 결정하고 있겠죠. 더 나빠지면은 지금이 좋은 거고요. 아마 이보다 훨씬 좋아지고 나면 그때가 참 우리 고생하고 힘들었다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또 쉬다가 처음 일을 할 때는 일하는 것이 즐겁지 아니한다. 만약에 직업을 가졌다가 뭐 5년 10년간 무직으로 지내다가 처음 일하러 나갈 때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그죠? 또 계속 일을 하다가 처음 쉴 때 하루 이틀 정도는 얼마나 좋습니까만 계속 그때가 아니면 쉬는 것도 즐겁지 않죠. 일하는 것도 즐겁지 않고 쉬는 것도 즐겁지 않습니다. 처음 일할 때가 항상 그렇게 변화하는 순간이죠. 아까 얘기했던 거죠. 행복증 같은 때가 우리 즐거움과 괴로움 거기에 있는 거죠. 만물의 원동력, 탄생, 성장, 완벽은 결국 상반된 것에 의해서 그 속에서 통해서 나오고 있다. 상반된 것, 좋은 것, 나쁜 것이라고 할까요? 아까 말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오듯이, 그죠? 예. 음식 맛도 그랬고, 예. 조르단도 브루노의, 예. 그리고 대립, 작용, 반작용, 운동, 대립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다. 있다와 없다가, 그죠? 어느 부분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아도 그 안에는 내려올 중력의 힘과 그걸 떠받던 힘 사이에 작용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죠. 유심히 들여다보면 안에는 이런 같은 대립 속에서 이것이 다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 같아요. 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어떤 사람도 자신이 남들에 비해서 더 좋거나 더 나쁘더라도 그 때문에 낙담할 필요도 없지만 거두는 필요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브루노, 이런 시각을 가진 생각보다 시각 태도를 가졌던 브루노다 보니까 아까 잠시 제가 얘기 들었던 것처럼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만족, 불만족에 관한 이 얘기를 골랐던 것이고요. 과학적인 전체, 특히 그런 점에서는 지구가 둥글다, 나아가서는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이른바 지동설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가 코페르니쿠스, 그 다음에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사람을 이어지는 거죠. 그 원류되는 사상가라고 할까. 결국은 화형에 처해서 파문당하고 화형에 처해졌지만 제목도 재미있는 우쭐우쭐하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이 짐승들, 즉 인간, 이런 식의 뭐라고 할까요? 통념에, 선입견에, 편견에, 말하자면 이원론적 사고, 흑백 논리에 갇혀있는 이 인간들 좀 없애자, 벗어나자라는 얘기죠.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심식이라면 그 뒤에 오늘날의 유럽에서는 최고 인문학의 거장은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우시네자스 이런 얘기하죠. 상받는 게 들어있다. 인간 안에는 아름다움 안에는 추한계, 풍요에는 궁핍이, 치욕과 명예 같이 있고, 알매는 무지가, 힘에는 나약, 이런 식의 즐거움에는 괴로움이 있고, 번영에는 불운이, 약에는 독이 들어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느꼈을 겁니다. 음식 맛에서도 그죠. 아주 쓴 걸 먹었는데 그 다음에 끝맛이 달달할 거예요. 쓴 게 없으면 단맛을 느낄 수가 없겠죠? 아닌가요? 그런 얘기들이 헤라클리토스라는 아까 말했던 제일 오래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건강이 좋은 이유는 병이 있기 때문이죠. 배부른 게 좋은 거는 배고픔이 있었기 때문이고, 휴식이 좋은 거는 피곤하기 때문이 좋은 거죠. 그런데 가령 우리가 병이 없고 배고픔도 필요, 이거 나쁘다고 없애볼까요? 그럼 항상 건강하고 포만하고 휴식만 취하고 있으면 휴식을, 포만을, 건강을 좋아할까요? 어떻습니까? 헤라클리토스라는 이 사상가는 자기의 생각을 짧은 프레그망이라고, 짧은 생각, 단장이라는 이름으로 남발인도 되어 있습니다. 헤라클리토스의 단장은 이런 글들로 많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이원론, 이론론 얘기할 때, 오르막길, 내리막길 얘기했나 모르겠다. 좋은 것, 나쁜 것, 그럼 이것만 하고 이건 없애자. 가능은 할까요? 근데 마치 우린 가능한 것처럼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언론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물자 풍족하게 살고 항상 피곤 없이 피해줘요. 그게 가능은 하겠습니까? 피곤 하나도 없는데 휴식이 좋은 건 알까요? 항상 배부를 수가 있을까요? 배고픔이 없는데 못 느끼겠죠. 질병이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는 이 건강이라는 걸 느끼지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생각들은 또 17세기 파스칼, 유명한 빵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중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동시에 지렁이처럼 미천한 존재이기도 하고, 진리도 하지만 시궁창이기도 하고, 영광이 쓰레기다. 만약에 타락을 안 했다면 인간은 진리나 행복을 생각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중적이란 말이죠, 인간은. 인간을 무한히
뛰어넘는 존재인 동시에 믿음, 신앙에 도움 없이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런 얘기를 파스칼의 방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예, 이 정도로 해서 뭐라고 말할까?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브루노의 승리에 도취한 짐승 추방부터 하는 것은 서양에서 특히 우리 동양은 빼놓고요. 동양은 이런 애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실은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충분히 많은 사례들을 그런 명언들을 충분히 인터넷 공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서양에서 국한에서 봤을 때 고대 그리스 자연주의 철학자에서부터 17, 18세기까지 내려오던 이런 애들이 그 뒤로도 무수히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이런 거 말하자면은 좋다 나쁘다라는 좋은 것 따로 나쁜 것 따로 했다는 이원론적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하고 당견이고 아주 뭐라고 할까 좁은 시각에서 나온 것이라는 얘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런 식의 이론론적인 시각의 분석이랄까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그 현실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여러분들은 좋다 나쁘다 맛있다 맛없다 뭐 아니면 상반되는 얘기를 뭐 당연히 정해진 것처럼 말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부정적으로 보이는 게 없었다면 그럼 그 긍정적인 게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기 바랍니다. 물론 이번 학기 동안 저희들 우리 모방적 욕망, 즉 우리 욕망의 구조를 쭉 살펴봤습니다만 단순히 우리의 그 욕망 구조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확대되고 보니까 우리가 만물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 시각, 태도까지도 좀 더 넓어지고 혹은 더 깊어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공부한다는 이유도 결국은 우리 현실, 우리 스스로를 잘 이해하고 파악해서 남과의 공감도 교류도 할 수 있고 세상의 이치도 좀 더 큰 그림으로 깨달으면서 음으로써 우리 스스로 안에서 갇혀 있으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데서 벗어나고 이 세상을 다시 우리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면서 희망적인 긍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공부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에 이번 학기에 그 욕망을 들여다보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학기 말 우리 반학기 말이죠. 그때 저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던 소위 비망록 과제 그게 거진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평가에서 지금까지 7주 동안 쭉 강의를 듣고서 중간중간에 여러분 비망록을 작성했습니다만 그걸 집약하든지 강의에 주된 내용 중에서 그걸 정리도 할 겸 어느 대목이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시선을 변하게 했는지 바뀌게 했는지 그걸 위주로 해가지고 쭉 정리를 해서 과제물로 올려놓기 바랍니다. 언제 곧 있으면 과제도 공고 미리 나갔나요? 아니면 한 번 더 제가 환기해서 공고 내기로 하겠습니다. 자, 반학기 동안 이 강의는 알다시피 TTC 강의라서 한 교수님이 7주 동안 하고 중간고사 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교수님이 또 7주 하고 기말고사 치고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과제는 그런 과제로서 중간고사를 대신하는 거니까 다음 주에는 그 반학기 동안 전체 강의에 그 비망록 과제를 올리는 것으로 해가지고 반학기 잘 마치고 학기 말에 그게 모아져 가지고 이제 성적 평가로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애썼습니다. 반학기 동안 고전의 이해 중에서도 욕망의 구조, 우리 인간 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쪼록 다들 행복하기 바랍니다. 네, 애썼습니다.